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 실적에 대한 추정을 좀 해보고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식료주 전반에 대한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원가 하락과 가격 인상이라는 모멘텀으로 음식료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원가 부담이 상반기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원가 하락은 우리가 하반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원가 하락 영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업 간 차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이어진 고물가 상황에서 이제 불황형 소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유례 없는 양극화 소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식이 늘면서 뭐 HMR, 냉동식품 이런 제품들까지 그래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수요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성비, 철저하게 필수재 중심으로 라면, 참치 캔, 그리고 대체가 안 되는 음료나 제과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본다라면은 농심, 동원 F&B 같이 필수품이면서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다소 좀 프리미엄 HMR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냉면값도 시중에 뭐 16,000원? 맞습니다. 네, 거의 조만간 2만 2만 원. 원. 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 냉면을 먹어야 될 텐데 잘 안 드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단 외식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외식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 외식 횟수를 줄이면서 또 가공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황형 소비라고 하셨고. 네. 반면에 오리온의 주가는 연일 또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는 공공연하게 오리온이 그러면 1위 자리를 굳히게 되나요? 네, 이제 시가총액 1위 업체로 올라섰고요. 오리온은 음식료 전체 평균과 비교해봐도 두 자릿수의 이제 영업이익률 15%대로 거의 2배 가까운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해외 매출 비중에서도 1위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더 반영이 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히고 있고, 오리온은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에서도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메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약간 성숙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은 아직 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러시아에서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 기회가 많은 땅이고요. 베트남,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절반 정도 이상으로 매출 사이즈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의 저성장을 베트남과 러시아의 고성장으로 만회하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신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면서 한국에서 나온 신제품은 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로 이제 빠르게 출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율과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가져가는 게 음식료 섹터 내에서 시총 1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온 받고 주류 출고량이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주류업계의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주류는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코로나19 당시에 일단 외식, 그다음에 이제 주류 시장 많이 감소하면서 부진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위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내 소비가 올라오면서 외식 그리고 주류 중심으로 전년도 기저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올해는 또 이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택시비 올라온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주류 시장에. 일단 문화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레귤러 소주, 맥주 일변도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매우 다변화되고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와인이 핫한 주류였다가 이제는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또 옮겨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좀 천편일률적으로 주류 이제 제품들을 이제 소비하다가 매우 다변화되는 그 시작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 주류 출고량 자체는 감소할 거고요. 근데 이제 수입량 이런 부분 좀 유지가 되면서 전체 시장 규모는 유지가 될 텐데 주류 업체들이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좀 공격적인 신제품 전략으로서 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새로운 제품도 소주 쪽에는 나온 것 같던데. 네. 소비는 많이 찾으시던데. 그 처음처럼 새로라고 해가지고 새로. 네, 롯데칠성이 지난해 9월 출시를 했고요. 네. 월 판매량이 지난해 12월 달에 70억대, 올해 1월 달에 90억을 돌파했고 지금 2, 3월 분위기는 월 100억대 수준으로 올라와서 출시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점유율 5% 정도를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뭐 롯데칠성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소주 아주 잘할 때 점유율이 20%까지 가다가 네. 반일 불매 이슈에 휘말리면서 점유율이 이제 11%까지 반토막 나고요. 이후에 회복을 하는데 여기에 처음처럼 새로가 지금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주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이게 뭐 효과가 좀 나올까요? 네, 일단 주류 업체들이 이제 현금, 뭐 리베이트 제공하는 부분들을 이제 규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상적인 뭐 판촉 마케팅 활동은 지원하되 이 좀 무분별한 이 현금 뭐 찔러주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주류 가격은 업체들이 뭐 100원, 200원 인상해도 식당에서는 1,0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가 올랐고, 외식 쪽에서 이제 소주, 맥주 먹게 되면 뭐 6,000원, 7,000원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가격 부담, 정부에서 이제 좀 팔을 걷어붙인 것 같고, 주류 업체들부터 이제 통제하면서 가격 인상을 좀 누를 거고요. 당분간 좀 주류 가격 인상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네요.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서 유통주 쪽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유통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소비 둔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 마트 쪽의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전년도에 이제 높은 베이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통에서는 이제 면세업 쪽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면세업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좀 이벤트가 있었죠. 중국의 이제 CDFG 유통업체 면세업체가 인천공항에 입찰 참여한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부각됐었는데, 다행히 뚜껑을 열어보니 좀 속빈 강정이었고 좀 시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CDFG 같은 경우는 10년간 인천공항에 입찰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 해소 의미가 크고요. 다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제 입찰 가격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계산해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 30% 이상 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면세업은 이제 트래픽 회복과 그다음에 리스크 해소 맞물린 랠리 국면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과 최선호주 안전 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주도 투자 전략하고 최소주 함께 묶어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말씀을 드리면요. 음식료는 농심과 롯데칠성, 개별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극화 소비에서 저가 필수품으로서 라면 수요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음료는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음료 쪽, 특히 제로 쪽, 제로 카테고리의 선호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주류 쪽에서는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유통에서는 호텔신라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이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트래픽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한 개 분기 정도를 뒤로 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 유통업에 대해서 특히 면세업은 실적 개선, 호텔신라에서는 우리가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음식료 업종 얘기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커버하고 있는 김정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매출액 63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률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 이 내용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2부 순서에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